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6회차 강의를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좀 시간이 이렇게 강의를 계속 이렇게 앉아서 연속해서 찍을 시간이 별로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공지도 올렸지만 그래도 20일 전까지는 끝까지 다 올릴 거니까 20일쯤에 꼭 출석 인정 받을 수 있게 어, 네, 그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듣진 않더라도 뭐 틀어는 놓아야 한다는 점 꼭 리마인드 부탁드릴게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그 인정을 받으셔야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20일날 들으셔야 되니까 최대한 한 19일까지는 다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6회차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늘 저번 회차에 복습용으로 실습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번 실습에는 제가 조금 그래도 비교적 따라서 만들기 쉬운 학술 포스터를 하나 가져왔어요. 저번에 5회차 할 때 제가 학술 포스터를 만드는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알려드렸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 제작 프로세스를 이렇게 그냥 말로만 들으면 조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테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5회차 실습 파워포인트 올려드렸으니까요. 이거를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좀 크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긴 PPT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주실 작업은 저처럼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키고요. 사실 이 실습 PPT 여러분이 따라 만드실 수 있도록 여기에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여기다가 그냥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처음부터 하고 싶으신 분은 파워포인트를 켜서 우선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하셔야겠죠. 이거는 102cm 곱하기 130cm인데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A1 사이즈인가? 아무튼 거기서 학교에서 요구한 사이즈대로 제가 설정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 정리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다 해놨다고 가정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그리드를 설정을 하면 되는데 보기로 가셔서 여기 표시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안내선만 놓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내선이 지금 가로, 세로를 각각 2등분씩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여기 서식을 다 뺀 텍스트만 있는 거를 가져다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가져다가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이렇게 하나하나 써서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Shift 누르고 이렇게 가져오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배치를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완전 똑같이 가져오는 거 말고 조금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 안에서 뭐 이 정도쯤 놔야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안내선이 2등분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절반은 이렇게 그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이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를 알 수 있겠죠. 저는 지금 Shift 누르고 동시 선택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 아마 이제 정보 그 정렬해가지고 가져왔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는 놓이지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 사이에 인형 그림을 놓고 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렇게 선으로 빼서 이렇게 해줘야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놨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할 일은 그리드 설정한 다음에 오브젝트 배치하고, 네, 오브젝트 제가 바로 넘어갈 뻔했네요. 이제 이 인형들 같은 것도 중요한 오브젝트잖아요. 꼭 필요한. 그래서 이 인형도 똑같이 배경 제거해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우선 좀 자르고 여기 그림 서식 가셔서 자르기를 누르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자르기가 되거든요. 하셔서 이 안에서 배경을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 묘한이가 아마 중간 정도 잘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다리까지는 안 해주셔도 괜찮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 어피치도 똑같이 배경을 제거해 주실게요. 여긴 드래그 하면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점만 폭 찍어서 할 수도 있어요. 하다 보시면 좀 연습이 좀 더 잘 됩니다. 저는 그림자까지 없애줄게요. 그림자가 있는 게 좀 더 지저분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놔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 제가 순서를 이런 식으로 뭐 강약 주기, 뭐 디자인하는 거 이런 거 해놓긴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순서가 딱히 상관없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먼저 하고 싶으신 것을 먼저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이제 컬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 전체 문서의 컬러 컨셉이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포스터 전체적으로 이 폰트라던가 오브젝트들이 어떤 컬러를 가지면 좋을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고민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어피치와 이 신묘한 인형이 둘 다 노란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것들을 둘 다 노란 계열이니까 여기 있는 노란색, 약간 베이지색에서 노란색이랑 어울리는 다른 어떤 색이 있을까? 왜냐하면 베이지색 하나만 가지고 디자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냥 베이지색에 그냥 검정 배경 베이지색으로 깔고 검은 글씨로만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거보다 우리는 조금 더 예쁜 걸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를 찾으러 가봅시다. 자, 여기가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웹그라디언츠라는 사이트죠.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그라데이션, 어울리는 그라데이션들을 조합해서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중에서 저희는 일단 노란색, 약간 연한 노란색, 연한 베이지 색깔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 연한 노란색, 이런 베이지색이랑 가지고 있는 그라데이션 중에서 좀 쓸만한 컬러를 한번 찾아볼게요. 뭐 이런 컬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컬러를 쓸지 미리 정해놨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좀 다른 컬러를 선택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런 컬러도 괜찮은데 지금 이 베이지색이랑 이 살구색이 너무 비슷해서 좀 대비되는 효과라던가 그런 걸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그 색 자체는 조금 다른 색, 뭐 노란색이 아니라 뭐 빨강 아니면 초록, 파랑, 보라 이런 식으로 좀 어울리면서도 어울리는 그라디언트면서도 좀 다른 아예 다른 순색을 가지고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는 편이 디자인하는데 조금 편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서 골라줍니다. 저희는 그라데이션용이 아니라 PPT 전체에 사용할 컬러를 고르는 거니까요.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 베이지나 보라색. 캡처를 미리 해둘까요? 이렇게. 저는 이제 캡처 도구를 사용하는데 어떤 그 분이 토론에 그 리뷰를 남겨주실 때 윈도우 시프트 S인가?
윈도우 쉬프트 S를 하면 이렇게 시스템 캡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캡처가 있는데 자유형 캡처가 신기해가지고 자유형 캡처. 우. 그럼 뭐 클립보드에 저장된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고 또 여기서 또 더 마음에 드는 컬러가 있나 여기 뭐 이런 베이지도 괜찮네 하면서 이렇게 캡처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지금 캡처하는 컬러들은 PPT 그대로 넣어 놓을게요. 혹시 다른 색으로 실습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베이지도 예쁘네 하고 이렇게 캡처를 해 놓으시는 겁니다. 연노란색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이렇게 가져다 놓으십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본인이 이제 마음에 드시는 컬러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조금 좀 정갈한 눈에 편안한 컬러를 하고 싶어서 여기 그 오른쪽에 큰 거 보이시죠? 뉴욕이라는 그라디언트 조합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배경색을 깔고 그 안에 이 오브젝트들 지금 텍스트만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도형까지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텍스트가 도형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있을 테니까. 자, 그럼 우선 배경부터 깔아 볼게요. 배경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우선 그라데이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 배경을 할 때 좀 가독성이 사실 배경이 좀 중요한데 마음처럼 안 돼가지고 여러 번 바꿨던 기억이 나네요. 이쪽에 스포이드로 파란색을 찍고 이쪽에 스포이드로 베이지색을 찍고 여기서 베이지색을 좀 비율을 올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혹시 파란색 부분에 이제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올려줄게요. 좀 위에 하늘만 살짝 이렇게 있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제목이니까 당연히 키워줘야겠죠? 여기는 본인 이름이랑 본인 학번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큰 제목이 3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게. 이렇게 3개. 그러면 그 3개에다가 그 제목, 여기가 큰 제목이에요 라는 걸 표시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박스를 씌운다던가 제가 이렇게 저번 시간에 중제목 이런 거 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양한 방식으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아이콘이 있고 옆에 그냥 글씨가 있는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아이콘은 플래티콘에서 다운받은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게 하늘 느낌이니까 저 하늘색이 좀 저도 똑같이 좀 하늘에 있을 법한 오브젝트들 뭐 태양, 달, 태양 이런 것들로 가져왔어요. 이거를 빼먹었나 보네. 이렇게 놓고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만 이게 원래 없었고 그 정보 정리를 한 거에서 이렇게까지만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오른쪽이 너무 비더라고요. 뭐 딱히 사진이나 이런 게 넣을 게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차적인 걸 좀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풍선 같은 거를 넣을 건데 여기서 원하는 도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말풍선 느낌을 넣고 싶어서 말풍선 모양의 도형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할 땐 대부분은 너무 각진 그냥 완전 것보다 각진 그런 것보다 조금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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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테두리의 그 좀 둥그런
그거를 약간 테두리 직경에 있다고 좀 표현을 하는데, 레디우스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좀 동글동글한 거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세련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목도 좀 키워주시고 눈에 제대로 보일 만큼. 컨트롤 누르면서 스크롤을 하면은 저렇게 이렇게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시간의 흐름을 표현을 할 건데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거를 좀 단계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저런 걸 표현을 하는 또 도형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블록 화살표에 왼쪽이 차 있는 화살표가 있고 왼쪽이 뚫려 있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뒤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뚫려 있는 화살표로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맨 앞에 것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맨 앞에 거는, 그러니까 시작하는 부분은 끝이 차 있는 걸로 표현을 해줄게요. 뭐 이렇게 그냥 전편집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 있으니까 있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선택했던 색깔들 있잖아요. 그 색깔들에서 조금 더 밝거나 조금 더 어둡거나, 약간 조금 더 선명하거나 약간 이런 컬러들로 선택을 해주시면 크게 이질적이지 않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눈에 띄지 않게 좀 약간 명도 채도가 좀 비슷한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너무 그 배경색이랑 동떨어지지 않는 범위 하에서 약간씩 조정을 해주시면 좀 컬러를 이렇게 다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늘색으로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뭔가 좀 부족해 보이죠? 좀 재미가 없어요. 너무 하늘색이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이 노란색도 좀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 노란색은 조금 약간 여기 기본 윈도우 테마색에 있는 노란색을 좀 사용을 해볼게요. 컴퓨터가 왜 멈춘 느낌이지? 이렇게 노란색. 어차피 하늘색이랑 노란색, 연노란색, 이 베이지에 어울리는 노란색을 사용을 하려고 한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해두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인형에 맞는 그 설명을 덧붙여 줄 건데, 지금 너무 약간 좀 구분되는 느낌이 없으니까 저는 구분되는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블록처럼 이렇게 배경을 좀 할게요. 이거는 테두리를 살짝만 줄게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맨 뒤로 보내주고, 인형을 다시 맨 뒤로 보내서 이렇게 순서를 정렬을 해줍니다. 이걸 똑같이 이쪽에다 붙여넣기를 하시고 맨 뒤로 보내고 인형 다시 맨 뒤로 보낼게요. 뒤에 좀 가려지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뭐 제가 원래 거는 이렇게 칼 같은 직사각형으로 했는데 상관없으세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 여기 이 인형의 백그라운드가 너무 허전해 보여서 뭔가 좀 하나 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조그만 구름 그 이모티콘이었거든요. 아마 저 햇살드 저런 거랑 같은 팩에 들어있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디자인적인 요소로 사용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게 너무 지금 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의 투명도를 조금 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렇게 해서 뭔가 저 원래 배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배경에 넣은 저 하늘색만큼 조금 여리여리해 보이는 하늘색을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대충 일단 지금은 대충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서 여기는 사진이 있긴 한데 지금은 사진은 넣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이 단계에 대한 설명을 지금 넣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빠지는 거를 좀 이렇게 선 하나랑 이렇게 선을 하고 이 선을 조금 두껍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많이 두꺼워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5포인트 정도는 돼야지 보이거든요. 이게 워낙 사이즈가 크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점점점, 이거는 동그란 점이고 이 두 번째 건 약간 네모난 점이고 이 뒷부분부터는 아시겠죠? 조금 간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보다 조금 저 점 크기를 키우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 자체를 좀 늘려주시면 애초에 조금 커지게 저 점들이 조금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고 저는 조금 저 노란색에 어울리되 좀 아주 어두운 갈색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갈색 이렇게 놓고 더 어둡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의 블랙에 가까운, 너무 블랙에 가까운가요? 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원을 하나 그릴게요. 여기서 좀 저 점이 마지막에 좀 크게 큼지막하게 점선이 마무리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Alt 누르면서 세밀하게 조정을 해주시고, Alt를 안 누르면 자석처럼 그 픽셀에 붙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냥 가져다 주시면 돼요. 살짝만. 그래서 이게 살짝, 즉 이렇게 큼지막하게 보면은 살짝 뭔가 미묘하게 중앙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줄이고 컨트롤 쉬프트 누르면서 이동을 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놓고 이거만 좀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원래는 저번 기수에는 그냥 실습 시간이에요 하고 여러분한테 만들어 보세요 하고 그냥 던지고 질문이 있으면은 알려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직접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제 질문이 나온 법한 곳에 다 이제 설명을 덧붙이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이제 만드는 게 녹록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말을 이렇게 하면서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큼지막한 상태에서 보니까 이렇게 봐도 점선이 너무 잘 보이네요. 뭔가 좀 너무 도드라진 느낌도 있고 해서 점선이 조금만 줄여볼게요. 5포인트 정도로 갑시다. 7포인트? 이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이렇게 나는 원이 저거 너무 큰 것 같다 이러면 조금 많이 줄이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원들도 크기를 다 조정해야겠죠? 그럼 여기 사이즈를 보고 이렇게 크기 있잖아요. 이 사이즈를 보고 외워서 이쪽에다가 다 저 원들을 클릭해서 크기 조정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저처럼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 무슨 색으로 할지 약간 고민되는데 갈색도 괜찮은데 좀 검은색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고민이 되네요. 좀 진한 회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진한 회색으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저 이제 로봇에 해당되는 이런 도형들 있잖아요. 도형들 이런 것도 만들어 주세요. 이 도형 만드는 건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기 선도 딱 긋는 거고. 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할게요. 그래도 여러분은 꼭 따라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굿모닝 신묘한이랑 굿나잇 어피치, 얘네도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도 좀 돋보이게 부제목처럼 만들어 줄게요. 제가 조금 부제목처럼 뭔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뒤에 형광펜처럼 어, 보이게 약간 뭔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형광펜처럼 만들려면 좀 진한 색이어야 돼요. 그리고 투명도를 조금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약간 투명하게. 그리고 맨 뒤로 보내시고 여기서 투명도를 주는 건 약간 뭔가 좀 소프트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만 각도를 꺾어줄게요. 뭐 위쪽으로 꺾으셔도 되고 뭐 아래쪽으로 꺾으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아이콘이 저 태양 아이콘이 저 왼쪽 위에 있기 때문에 좀 오른쪽으로 꺾는 게 좀 그 뭐라고 해야 하지? 약간 그 비율이 무게중심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적당하게 전체적으로 여기 큰 화면에서도 좀 비율을 보면서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살짝 투명하게 해주셔도 괜찮고 이렇게 투명도도 별로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이 경우에는 뒤에 지금 뭐가 비치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느끼기에 예쁜 컬러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빛이 좀 없앨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폰트가 설정이 안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 다운받으신 폰트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선정을 해서 하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워낙 인형이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좀 귀여운 느낌을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가져가고 싶어서 쿠키런이라는 폰트를 썼어요. 그 쿠키런 게임 회사에서 배포한 그 컬러래 폰트거든요. 어딨지? 여기 있다. 쿠키런 블랙이랑 쿠키런 볼드 이거를 썼었어요. 이런 거. 근데 제가 아마 추천 폰트에 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이제 원하시는 폰트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제목인데 요거를 크게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시고 이렇게 하시고 얘는 여기에 딸린 부제목인데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똑같은 폰트로 해주셔도 괜찮고 조금 좀 필기체라던가 좀 다른 폰트로 해주시고 싶으시면 다른 걸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막 저런 좀 부가적인 거는 설명 같은 건 필기체로 쓰는 걸 좋아해서 지금은 이렇게 써봤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맞는 한글 폰트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이게 쿠키런 블랙 물론 이런 거 써도 괜찮은데 지금 보시듯이 가독성이 좀 별로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귀여운 느낌은 유지하면서도 가독성이 좋은 좀 정갈한 그런 폰트를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뭐 이런 나눔 스퀘어라던가 뭐 이런 넥슨 고딕도 귀엽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해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저번에 추천해드렸던 배달의 민족 한나체 있잖아요. 이게 의외로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렇게 본문 폰트로 썼을 때 생각보다 가독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만들어준 저런 형광펜 같은 효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다가도 조금 표현을 해줄게요. 소셜 애든 뭐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뒤에가 하늘색이니까 이번엔 노란색으로. 투명도를 설정을 해주시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색에다 체크를 하시고 투명도를 살짝 넣어주시는 게 괜찮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약간 조금 이 글씨가 좀 삐져나오게 약간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조금 이렇게 살짝 좀 어긋난 것처럼 정말 살짝만요. 진짜 리얼 어긋난 것처럼 말고 이런 식으로 살짝 텍스트에 닿을락 말락 약간 이런 아슬아슬한 길이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뭔가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음영을 씌운 것보다 좀 더 약간 디자인적인 좀 그러니까 막 붙인 포스트잇의 그 감성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살짝 아슬아슬한 사이즈로 좀 폭을 줄여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로 폭을.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배달의 민족 한나체를 쓸 건데요. 배달의 민족 한나체 여기 프로 이제 볼드 당연히 해제하시고요. 이건 대제목이니까 조금 이 정도 크기로 해주시고 색깔도 본인 원하시는 색깔 정하시고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고 컨트롤 쉬프트 C 그리고 다른 대제목들에도 컨트롤 쉬프트 C로 이렇게 똑같이 서식을 복사를 해줍니다. 신묘한에도 붙여넣기 해주시고 대신 사이즈만 좀 줄여줄게요. 얘도 사이즈만 좀 줄여줍니다. 좀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얘가 조금 글씨가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해서 이 정도. 그래서 저는 원래 여기서 조금 복잡하게 제가 이거를 깔았거든요. 저는 이게 배경이 조금 확실하게 컬러가 있었으면 해서 이것도 조금 아마 제 기억에 이거보다 이게 조금 너무 연한 것 같다 싶어서 조금만 더 진한 색으로 조금만 이 정도로 조금 더 진하게 했었어요. 이건 너무 진한가? 이런 느낌? 약간만 더 진하게 했었고 그리고 이게 자세히 사실 뜯어보면은 이렇게 밑에는 그냥 베이지로 다 깔고 여기 위에 밑에 박스를 하나 놨어요. 박스를 놓고 이 박스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쪽에 베이지색이 있고 이쪽으로 하늘색이 뻗어나가도록 했어요. 왜냐면 이쪽에 그 학번이 있어서 저쪽을 좀 하늘색으로 가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박스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렇게 그 사이에 선이 남잖아요. 이게 또 너무 싫으니까 이쪽 그라데이션 자연스럽게 지는 이쪽 부분은 정말 너무 예쁜데 그래서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약간 그 위쪽이 완전 투명한 저살색이고 밑에는 완전 불투명한 100% 불투명한 저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짝 얘랑 겹쳐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쳐주면은 이렇게 딱 했을 때 이제 아랫부분도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경계선이 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목은 만들었었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게 약간 위쪽이 너무 좀 약간 뭐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형광? 약간 좀 반딱반딱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서 살짝 조정을 해줄게요. 근데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전혀 수정할 필요 없으세요.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살짝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조금 진하게 한 요거로 하게 해주셔도 되고 조금 살짝 투명하게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십니다. 그냥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걸로 하세요. 컬러는 이제 훔쳐오는 거라고 했으니까 우선 아까 원래 있던 컬러를 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당연히 자 이렇게 하고 한나체를 하는데 이게 아이고 한나체 에어를 해주시는데 이게 그 컨트롤 쉬프트 그거 하면은 줄간격까지 똑같이 그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줄간격도 조금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두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목은 조금 더 두껍게 얘는 조금 더 작게 해야겠죠? 이래도 다 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작게 했어요. 솔직히 좀 귀찮아가지고 이때 조금 대충 만들긴 했는데 그래서 조금 텍스트가 많아서 좀 얘 못 만드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좀 최대한 시간을 빨리빨리 이제 만들고자 한 거여가지고 같이 해보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시간 자체가 좀 오래 걸리잖아요. 실습을 하는 게. 그래서 일단 좀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게 골라온 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까지 완성이 됐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쉬프트 C, 컨트롤 쉬프트 V 좀 작게 해야겠네요. 가운데 정렬하는 게 예쁠 것 같다 하니까 가운데 정렬하시고 얘는 시작점이니까 조금 이렇게 같이 시작하는 게 좀 예쁠 수도 있겠네요. 약간 점이 너무 멀리 떨어졌나 싶기도 해서 이만큼 약간 여백이 너무 많으면 또 좀 허전해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학술 포스터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여백이 있어서 좀 어색하다 싶은 부분은 조금 뭐 그 사진 같은 걸 넣는다던가 해가지고 해결을 하실 수 있으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하시고 멀리서도 잘 보이게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여기 시작점을 좀 이렇게 맞춰주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을 이제 여기 중간으로 맞춰주시고 왜냐하면 센터 있게 하고 싶으니까 중간
좀 이런 세밀한 위치 조정 같은 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디자인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두 개 하는 김에 그룹을 좀 짓고 얘네 사이의 간격도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그룹을 짓고 얘네도 가로 간격 동일하게. 그래서 살짝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얘네도 이렇게 그룹으로 묶고 살짝 이렇게. 얘네도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해주십니다. 가운데 맞춤하시고 얘네는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 맞춤 가주시고 얘네 이동하기 편하게 하려고 지금 가운데 맞춤했어요. 살짝 밤색으로 했었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쉬프트 아이고 이렇게 서식 복사를 해가지고 빠르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거 말고도 할 게 많으니까 스피드가 중요하죠. 우리가 디자인과를 가지 않는 이상 정말 PPT에서 디자인이 너무 치명적인 그런 일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자기 만족의 영역이지. 그리고 남들이 너 이쁘다 해주는 자기 만족 되게 이쁘게 만들었다 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막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 없이 적당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름이랑 좀 얘 위치도 조금 위처럼 맞춰주시면 좋겠죠. 컨트롤 G에서 이렇게 그룹을 하는 이유는 정말 이동하기 편하기 때문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하나 가져오려면 너무 귀찮잖아요. 아이고, 얘는 그룹을 좀 해제해야겠네. 얘가 제가 너무 작게 말하고 있었나봐요. 아이고. 그러면 음량 이미 조정하셨을 테니까 여전히 작게 말하겠습니다. 얘는 그룹을 좀 해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인형만 맨 뒤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이죠. 여기 얘가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일단 체크 모양 아이콘을 가져왔어요. 가져오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 스케치 스타일에서 좀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서 얘네를 좀 내리시고 제작 노트가 이렇게 있으면 저 체크박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네모 도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Shift 누르면 쉽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하시고 채우기 없고 이 정도는 돼야겠다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좀 너무 두껍나요? 그리고 스케치 스타일에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얘를 테두리가 둥근 걸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스케치 스타일에서 조금 바꿔주시면 이렇게 뭔가 좀 짜글짜글한 느낌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으세요. 뭔가 약간 묘하게 짜글짜글한 느낌, 손으로 그린 듯한 그런 느낌, 조금 매력 있는 그런 스타일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체크를 이렇게 얹어주세요. 되게 쉽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또 크기를 조금만 키울게요. 10 정도.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은 다 똑같이. 그게 시간을 아끼는 거다. 근데 이게 정말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반복적인 작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반복적인 작업일지라도 이거를 계속해서 진짜로 반복을 해서 해보는 거랑 그냥 안 해보는 거랑 차이가 되게 있거든요. 정말 손에 익히는 그런 거에 문제여가지고 꼭 한번 따라서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그냥 특히 이런 스킬 같은 거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거랑 진짜 직접 그냥 따라한 거라도 뭔가 한번 만들어서 그 메뉴가 어디 있는지, 그 단축키는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 단축키는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진짜 손에 익히시는 거랑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정말 실습의 중요성이 그래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이론 강의만 해도 90분 하기 어렵지 않은데 실습을 굳이 이렇게 강의를 좀 넣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만 줄일까요? 조금 늘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뒤에 거 늘리고 다시 다른 것도 좀 키워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직접 해보는 거랑 아닌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디자인가 좀 뭔가 이상한데 싶을 때 정말 이상하네 하고 수정을 할 줄 아는 용기가 좀 그런 디자인의 디테일을 결정하는 요소기도 하고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디자인이라는 게. 우리가 코딩도 막 알고리즘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루 종일 얼마나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아이고, 또 왜 이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우리 만드는 게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따라와 주신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저는 여기 이런 것들을 원상복귀를 다시 시켜놓고 그리고 PPT랑 강의까지 업로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도록 해요, 우리. 그리고 실습하신 분은 과제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6회차 강의, 이론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